はいどうも皆さんこんにちは、ひでチャンネルです。突然ですが、私この度オンライン教育サービスコロソの公式アンバサダーに就任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皆さんはコロソっていう名前聞いたことありますでしょうか？コロソは業界トップクラスの専門家のノウハウをオンラインで学ぶことを目標に作られたビデオオンデマンド型のオンライン教育サービスなんですよね。好きな講座を購入したらパソコンやスマホなど動画を再生できる端末さえあればいつでもどこでも授業を受けることができちゃうんです。今回はそんなコロソさんの講座の中から非常に人気の高いチャン&オック先生のカジュアルキャラクターデザイン演出の総合クラスを受講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全部で43本もの動画があり、どれも非常に勉強になったんですけど、中でも今回特に面白かったのが絵を描かなくても絵が上手くなる方法についてです。実は普段皆さんがよく使うあるものを使った勉強法なのですが、皆さん気になりませんか？ということで動画の後半ではその部分も含めた有料講座の中身を特別に無料でお見せしちゃいますので、興味がある方はぜひ最後までご覧ください。それではやっていきましょう。カジュアルキャラクターデザイン演出の総合クラス。イラストレーターを目指している皆さんは当たり前ですがイラスト業界でニーズが高いトレンディーでセンスのあるイラストを描きたいと思いますよね。このチャン&オック先生の講座ではそんな皆様に向けてドローイングの基礎理論をもとに髪の毛の演出、服のシワ、キャラクターの自然処理、キャラクター配置などのディテールまで深める作業とキャラクターデザインに欠かせないコンセプトの世界観の構想や繊細で洗練された彩色方法まで口コミだけで大勢の受講生を集めた講師経験の豊富なイラストレーターチャン先生とセブンナイツ、アズールレーンなど多数の原画を担当したトップクラスのコンセプトアーティストオック先生の講座を一気に学ぶことができるんです。そんな講座の中から今回は僕が特に面白いと思った皆さんがよく使うあれを活用して勉強する方法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本来は有料講座の内容なのですが、有料の講座をいきなり受講するのはちょっと怖いと思っている方のために、この動画を見てくれている方限定で無料でお届けしたいと思います。〇〇を活用して勉強する方法。先ほどお話しした皆さんがよく使うあれとは一体何だと思いますか？結論から言ってしまうと参考資料です。多くの人が何かしらの参考資料、もしくは教本を横に置いて絵の勉強をしたり、実際に作品を描いたりしていると思うのですが、参考資料を隣に置いていても、その使い方が分かっていないと自分の絵の成長につながらないですよね。では、どうすればその参考資料を有効に使って自分の力につなげられるかというと、それは分析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こで言う分析とは感じたことを書き出す作業で、チャン先生はこの感じた点をたくさん書き出すほど良いとおっしゃっているんですよね。では具体的にチャン先生が参考資料を使ってどのように分析をするのか、その工程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이제 이런 식으로 보정 툴을 알아봤으니까 그 보정 툴을 활용해서 한번 왼쪽 그림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느낀 점을 적어 나가 보는 거예요. 이 느낀 점을 적을 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드로잉 관련 정보를 많이 적게 될 수도 있고 채색 관련 정보를 많이 적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많이 적게 될 수 있는 부분, 즉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의 강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약점이 됩니다. 강점과 약점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 약점 파츠를 집중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강점 부분은 살리고 약점 파츠는 보완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일단 왼쪽 그림을 한번 봤을 때 첫인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차분한 인상을 좀 주는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차분한 인상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드로잉 파츠 하게 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긴 할 건데, 전체적으로 하단부에 아이템들이 많이 집중돼서 배치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사람들의 시선 또한 위쪽에서 막 이렇게 나돌아다니기보다 아래쪽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만큼 집중력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구성입니다. 즉 아래쪽으로 요소가 많이 집중되어서 삼각형 구도라고 나중에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서 조금 더 그림을 차분하게 볼 수 있는 배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집중이 되게 배치가 되는 거 보면은 마름모도 같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름모꼴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림을 조금 화려하게 만들어준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그림은 어느 정도 화려함과 함께 차분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일러스트가 되겠죠. 캐릭터의 주지부 부분을 보면은 눈에 잘 띄는 구간들은 역시나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와 머리카락 파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머리카락과 피부 부분이 드러난 구간들을 보면은 이쪽 가운데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단부 부분에도 허벅지나 손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쪽 구간은 위에 있는 피부에 비해서 상당히 색을 어둡게 주었죠. 만약 이 하단부까지도 이 같은 피부색이었다면은 시선이 아래쪽까지 분산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굳이 저렇게 빛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시선을 위에만 집중시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겠죠. 전체적으로 보라색과 푸른색이 같이 쓰인 이미지인데 사실 저런 식으로 두 가지 라이팅이 개성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이 조금 정신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찍게 되었을 때 남색 계통에서 많이 노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비율이 푸른색과 보라색 두 가지가 쓰였지만 5대5가 아니라 푸른색이 조금 더 많이 쓰인 7대3 정도 비율로 쓰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개성 있는 컬러를 같이 쓰게 될 때 보통 이제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보색이에요. 보색 파츠는 붉은색과 녹색, 노란색과 남색 등 서로 반대되는 색들을 말합니다. 이후 컬러를 배우면서 색상원을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 서로 반대되는 컬러, 즉 완전 상반되는 컬러예요. 그만큼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이 너무 한 번에 많이 쓰이게 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신이 사나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신 사나워질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에서 한쪽을 조금 더 넓게 쓰고 나머지를 조금만 써주는 포인트 용도로서 사용해 준 걸로 전체적인 인상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겠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캐릭터와 뒤쪽에 있는 캐릭터 사이를 이렇게 흑백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구간이 밝아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덕분에 캐릭터 사이 그라데이션, 밝아지는 이 부분 덕분에 앞에 있는 캐릭터와 뒤에 있는 캐릭터가 분리되기도 하죠. 그리고 밀도로 보게 되면은 고밀도 파츠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밀도, 자글자글하게 뭉쳐있는 부분을 말해요. 뭉쳐있는 파츠를 한번 보자고요. 뭔가 묘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 캐릭터 부분에 있는 고밀도 파츠를 보면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묘사가 많이 들어간 일러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묘사를 거의 생략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이런 구간들의 묘사를 집중시킴으로써 아까 말했던 시선이 집중될 포인트, 가운데 부분에 묘사가 집중됨으로써 조금 더 사람들은 이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다른 요소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묘사가 아무래도 캐주얼한 캐릭터에 비해서 뒤쪽 배경은 사진 텍스처를 이용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텍스처 덕분에 앞에 있는 캐릭터들에 비하면 굉장히 자글자글하죠. 덕분에 앞에 있는 이쪽 로보트와 뒤쪽에 있는 배경이 같은 색상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둘은 상당히 좀 분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리가 되어 보이는 이유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역광, 뒤에서 온 빛, 여기 있는 고체도의 빛들이 또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더 그림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그림에 어느 정도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노이즈. 요즘 들어서 이 노이즈라던가 여기 보면은 컬러가 깨져서 푸른색과 빨간색이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죠. 디지털 효과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수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노이즈나 디지털 효과 같은 게 들어가서 그림이 어느 정도 좀 자글자글해 보이는 감이 약간이지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그림의 디테일을 올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어떤 거 했었죠? 배경, 캐릭터, 분리, 역광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텍스처, 디지털 효과, 그림의 전체적인 디테일을 올라가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만 주는 정도의 요소로서 사용이 된 것. 앞으로 뽑혀져 있는 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투시가 심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손을 앞으로 뻗는 경우에는 앞으로 뻗은 손을 정말 크게 표현하는 경우도 꽤 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인상을, 즉 진지한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심하지 않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이라이트 근처에 고채도의 색들이 많이 쓴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보라색이나 푸른색 등 왔다 갔다 하면서 채도가 높은 부분들이 꽤 많이 쓰인 일러스트죠. 근데 많이 쓰였다 라고 방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축소해보고 고채도 파트를 한번 이렇게 선택해 보도록 하죠. 중간중간 채도가 높은 부분들을 보자고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에 살짝씩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즉 집중해야 되는 하이라이트 부분 근처에 이런 식으로 고채도의 색들을 배치해 줌으로써 조금 더 집중도를 올리게 된 거죠. 아무래도 채도가 주변보다 높으면은 이렇게 색이 좀 강하면은 눈에 띄겠죠. 그렇게 눈에 띄는 구간에 조금 더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까지 배치가 되면서 이 그림의 집중도가 올려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라이트 쪽에 경계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컬러 가르쳐줄 때 들어가요.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캐릭터와 뒤쪽에 있는 로봇 사이에 이제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구분이 잘 된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잘 보면 이렇게 반짝이 같은 것도 뿌려져 있고 안개 효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개 효과와 반짝이 효과도 거리를 띄워주는데 한 몫을 해주고 있겠죠. 아까 흑백으로 잠깐 그림을 봤었는데 흑백으로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가 밝고 테두리가 어두운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감을 정리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열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 말고도 더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캐릭터의 인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캐릭터는 골반이 어느 정도 크게 배치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위쪽에 있는 상체 부분에 나이대가 좀 있는 편인 만큼 어느 정도 가슴 부분도 많이 부각되어 있고요. 그런 만큼 하체 부분도 사이즈를 어느 정도 크게 해준 것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림의 전체적인 안정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단 부분의 요소를 많이 늘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기에 이 캐릭터의 하체가 조금 필요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혹은 이 캐릭터와 지금 한쪽 눈만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이 눈이 양쪽 다 드러난 것과 한쪽이 드러난 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캐릭터의 눈은 신체의 어두운 부분보다도 데포르메가 심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하게 들어가는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캐주얼함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이쪽 눈을 가리면 가릴수록, 눈이 안 보일수록 조금 더 실사에 가까워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조금 더 사실적이고 어른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저는 이 캐릭터를 그릴 때 어른스러운 인상을 주기 원했기 때문에 이쪽 눈을 안 드러내고 그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나열해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그린 그림을 제가 분석한 게 되겠지만은 학생분들은 이제 남의 그림들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열해 나가는 거죠. 맨 처음에는 3줄, 5줄 쓰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해주고 습관화들이면서 점점 그 개수를 늘려가는 것으로, 이것을 생활하는 것으로, 루틴화하는 것으로 나중에 그림에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영양가가 되고 경험치가 돼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아까 얻었던 보정 툴, 그 친구도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죠? 자료를 보실 때 학생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PSD를 불러와서 이 친구가 제 그림이 아니라고 치죠. 자료를 이렇게 불러와서 아까 했던 것처럼 스포이드를 막 찍어가면서 확인을 했어요. 네, 자유롭게 이렇게 써주세요. 무슨 말이냐? 이 친구를 마음대로 보정해주세요. 대비도 늘려보고요. 색조도 바꿔봐요. 남의 그림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그 학생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 수도 있겠죠. 남의 그림을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보정해보는 듯한 연습을 아예 생각을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연습해보는 게 다 간접 체험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그 간접 체험하면서 본인의 경험치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림을 만져가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이것만으로 만족을 못 하겠으면 아까 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 캐릭터가 한쪽 눈이 가려져 있다. 그러면 반대쪽 눈 한번 그려봐요. 그려도 보고, 이게 아니면은 뭐 직접 드로잉 수정도 해보고, 이 귀가 없으면 어땠을까? 혹은 뭐 뒤에 로봇이 흰색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아까 말했던 보정 툴 같은 걸 활용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로봇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삼신기들 이용해서.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친구가 밝아지니까 앞에 있는 머리카락과 구분이 안 가죠. 컬러 배치적으로도 밝은색 부분이 위쪽으로 배치가 되니까 캐릭터보다 뒤쪽 예만 약간 집중이 되는 감도 있고요. 어찌 보면 조금 영혼 같기도 하고. 한번 뒷배경도 날려보고 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를 직접 한번 그림에 써보는 거죠.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이 참고하고자 하는 일러스트들에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오늘 수업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의도예요. 학생분들이 그림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차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 장의 그림에서 많은 경험치량을 가져갈 수 있고 그것을 본인 것으로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점까지. いかがでしたでしょうか？今回は実際に有料講座の一部を見ていただきましたが、講座全体では43本もの動画があるので、この他にも様々な内容を学べ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有名なイラストレーターの方が実際に絵を描きながら、なぜそのように描くのか一つ一つ丁寧に解説してくれますし、描いている様子を等倍速で全て見れるのも魅力の一つですよね。また、コロソの講座は一度購入したものは無期限で何度でも視聴できますので、時間を気にすることなく自分に合ったペースで学んでいくことができます。コロソについての詳しい説明は前回のもだれ先生のレビュー動画でも行っていますので、講座に興味のある方はそちらも合わせてご覧ください。タイトル下の概要欄にリンクが貼ってありますので、そちらからどうぞ。また、期間限定でチャンネル登録者様向けにお得なクーポンも配布しております。こちらも概要欄のリンクからお早めにどうぞ。ということで、これから月に1回、コロソの公式アンバサダーとして皆様のお役に立ちそうな講座をピックアップして、有料部分の内容も含めてご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もしこの講座が気になっているなどございましたら、コメント欄の方にコメントお願いします。今回の内容が参考になりましたら、ぜひ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の方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た、ひでチャンネルオンラインサロンでは、平日毎日ライブ配信でお絵描き講習やイラスト添削をやっております。もっと絵が上達したい人やお絵描き仲間が欲しい人は概要欄のリンクからどうぞ。それではまた次回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